때는 2014년 12월 31일 새해 타종을 기다리며 기대에 부풀어 있는 많은 사람들 사이 개미를 위치로 배짱이나 물건 전달 대기. 범죄를 저지르려는 용의자를 잡기 위해 동료들과 잠복해 있는 형사 건우. 분명히 나타날 거야. 받을 게 있으니까. 정말 현실 이게 뭐냐. 이때 건우의 시선은 한 여성에게 꽂힙니다. 그리고 1982년의 12월 31일 기다리다 맘부숙 뻔했네. 2014년도에 건우가 보았던 여자와 똑같이 생긴 윤정은 남자친구 지환과 새해를 맞이하는데요. 새해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윤정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지환. 나랑 결혼해 줄래? 왔다. 배짱이가 왔다. 개미 앞에 배짱이 나타났다. 대미야 배짱이 접선. 빨리 떨어져봐. 근데 지금 윤정의 지갑을 훔친 소매치기범을 쫓는 지환과 범죄 용의자를 쫓는 건우. 과거와 현재 두 남자는 같은 장소에서 추격전을 벌입니다. 그렇게 흉기에 찔린 지훈과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총을 맞게 된 건우는 긴급히 이송되어 수술을 받게 되는데 제세동기 빨리 준비해. 200줄 차지. 다른 거 빨리 갖고 와. 그 형밖에 없어요. 제사 잠깐 오면 되니까 빨리. 과거 지훈에게 썼던 제세동기를 건우에게 쓰는 순간 선생님, 이치들이 좀 돌아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병원, 같은 시간에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고 동시에 이상한 꿈을 꾸게 되죠. 목숨을 잃을 뻔한 그날 밤 이후 꿈에서 한 남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 이후 꿈을 꿀 때마다 지환의 모습을 보게 된 건우. 아우 줘. 난 녹음하는 거 싫단 말이야. 내 목소리도 아닌 것 같고. 셋을 때까지 안 주면 나 정말 화낸다. 하나, 둘. 숫자를 왜 그렇게 세? 이게 뭐 어때서? 음악교사인 지환은 과학교사인 윤정과 사내 커플로 몰래 비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지환은 행복한 이 순간들을 모두 기록해두고 있었죠. 좀 전에 우리의 추억이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녹음하는 거야? 이 시간을 모두 담아두려고? 아무도 안 계신 줄 알고. 아, 생물 시간. 수업 자료 가지러 오셨어요, 선생님? 아니요. 조금 이따 다시 올게요. 얼마 뒤 신혼집을 보러 온 지환과 윤정. 여기 살던 사람들이 아주 다들 잘 돼서 나갔거든. 자, 편하게들 둘러봐. 편하게 여기 구석구석. 그렇게 두 사람은 앞으로 그려질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데 사람은 죽는 순간에 다음 생에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있대. 그런데 망각의 강을 건너게 되면 금방 다 잊어버리고 만대.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모습 이대로 태어날 거야. 지환 씨가 나 알아볼 수 있게. 우리 꼭 다시 만나. 알았지? 누구? 이반 강반장이네. 건우는 이번에 새로 부임한 강반장에게 깍듯하게 격려를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죠. 그럼 저 협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거 끊어준 거죠. 나도 옛날에 경찰 되는 거 꿈이었는데. 그럼 우리 만나기 엄청 힘들었겠네. 지환 선생님이니까 우리가 만나보자. 운이 나쁘게도 윤정과 지환 커플이 있는 식당 구석엔 비행을 즐기고 있는 학교 학생들이 있었고 야, 너 지금 이 카드가 눈에 들어오냐? 아이 그렇게 깡이시면 지금 뛰쳐나가 보시든가요. 일동 얼음. 어라? 우리 반도 있네. 야, 튀어! 일로 와. 야 강순범이 또 너냐? 아유 이 술 냄새 이거. 한편 2015년의 건우는 오늘도 용의자를 쫓고 있는데 칼 버려 이 새끼야. 이때 강반장이 현장에 나타나고 가차없이 총을 쏴버립니다. 그 양반 신고식 한번 화끈하게 하시는구만. 아니 그 쏴놓고 등은 왜까? 반장님 와이프 살해당했대. 경찰밥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쫓기 시작한 범인한테 사모님한테 보복을 한 거지.
오랜 시간 쫓았던 범인에게 보복 살해를 당한 강반장의 아내. 당시 강반장은 도망가는 범인의 등을 총으로 쐈지만 끝내 그를 찾지 못했고 그 이후 잡혀 들어오는 범죄자들의 등을 모두 확인하며 여전히 그 범인을 찾고 있었죠. 살았으면 딱 표가 나겠지. 등 한가운데 총을 빡 맞았으니까. 다시 과거, 승범은 결국 지환에게 잡혀 벌을 받고 이제 그만하시죠. 이런다고 달라질 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학생이 도박을 할 만한 이유가 뭐냐? 여자친구 생일 선물 사주려고 그랬어요. 다행이네. 네가 양아치가 아니어서. 저 양아치 맞거든요. 하지만 지환은 승범이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길을 잃어서 나침반을 꺼냈다고 생각해봐. 그럼 방향을 찾으려고 나침반 바늘이 마구 움직이겠지. 넌 아직 방향을 찾고 있는 거야, 임마.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동안 난 너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 현주 쟤는 공부는 잘하는데 남자 보는 눈이 났네. 뭐 서현정 선생님 눈도 그다지 높은 건 아니네요. 어? 눈 오네? 창밖으로 뽀얀 눈이 내려오는 1983년 9월의 어느 날 배쳤습니다. 9월에 첫눈 내린 건 기상관측이래 딱 2번밖에 없었다고 그러는데 1983년 9월 26일에도 오늘처럼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이 9월 26일이니까 딱 32년 만인 거죠. 32년 전 담임 선생님이 예언을 하나 하셨어요. 2015년 9월 26일 이틀간 눈이 내릴 것이다. 이때 라디오를 듣던 건우의 귀에 꽂히는 익숙한 이름. 백지환 선생님, 전 약속 지켰어요.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백지환? 예지몽? 꿈에서 어떤 사람을 봐. 사실 사고 이후 지환도 건우를 지켜보고 있었고 내가 겪은 것 같아서 꿈에서 깨면 너무 피곤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또렷해져. 그 남자가 사는 시대는 2015년이야.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커피. 선생님, 저희도 커피 타주세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셨어요? 음악 선생님이 예지몽을 꾼댄다. 정말요? 그럼 전 어느 대 할까요? 나르는 자동차는 없어요? 맞아. 이거 전기누설인데. 사람들이 뭘 하나씩 전부 다 들고 다녀. 전화기. 그 손바닥만한 게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계산기도 돼. 에이, 뭐해요? 뭔가 논리가 안 맞아. 그러자 지환은 2015년 9월 26일 이틀 동안 눈이 올 거야. 그것도 펑펑.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송골매 배철수 알지? 그 사람이 미래에는 라디오 DJ를 할 거야. 2015년 9월 26일 누구든 사연으로 오늘 얘기를 보내라. 그래 맞아. 전화기라고도 안 불러. 그럼 뭐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애들한테 하고 앉았네 참. 안녕히 계세요. 야 진짜야. 선생님이 윤정아 그대는 물도 사 먹어. 건우도 동료 형사 태수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던 이때 무슨 꿈을 시리즈로 꾸고 있어. 잠깐, 이 여자 건우가 본 건 바로 꿈속에서 본 윤정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여자였죠. 진짜 그 여자 맞다니까요. 꿈속의 여자. 설명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일단 무작정 그녀의 뒤를 밟는데 내가 이러면 확 보여주려고 그러지? 야, 너 죽을래? 혹시 서윤정 씨 아니세요? 제가 그쪽을 계속 봤거든요. 꿈에서. 이거 평범한 변태인 줄 알았더니 완전 변태 또라이 아니야? 왜 이러세요, 서윤정 씨? 나 경찰이야. 결국 바바리맨으로 오해받아 경찰서로 잡혀오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선배 알죠? 이분 내가 꿈에서 본 적 있다고. 형사? 예? 무슨 일이지? 네 반장님 그게 제가 요즘 꿈을 시리즈로 아니 제가 꿈에서 본 여자를 만났는데요. 제가 진짜 억울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오해가 풀리고 엉겁결에 갖게 된 술자리. 아 진짜로 서경고 선생님 아니에요? 윤정과 얼굴이 같은 그녀의 이름은 정서온, 미성고 과학교사였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애들 당한 거 하면 형사님 그만한 거 다행인 줄 아세요? 7번이나 당했어요. 숫자 생각까지 똑같네. 자 다 같이 한번 건배하시죠. 건배. 아 나 이거 개꿈 때문에 이게 무슨 꿀이야 진짜. 하지만 건우의 말이 신경 쓰였던 소은은 다음날 학교 교감 선생님께 서경고에 대해 물어보는데 혹시
서경고등학교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 선생님, 그 이름 어디서 들었어요? 우리 미성고 옛날 이름이 서경고예요. 네? 재단이 바뀌면서 이름도 다시 지었죠. 근데 그 얘기 다른 선생님들하고는 안 했으면 좋겠군요. 그 말에 옛날 졸업 앨범들을 뒤지고 83년도에 있는 도플갱어 같은 윤정의 사진을 발견한 소은. 진짜 똑같이 생겼네. 83년도 사람을 꿈속에서 본다고요? 그게 말이 돼? 왜 그런 거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요? 당연하죠. 다음 주 토요일 3시쯤에는 알아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말인데. 여자 한 번도 못 사귀어 봤죠? 어디서 쌍털도 수저가... 자신의 꿈이 과거 실제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건우는 당시 신문들을 죄다 뒤져보는데 83년 10월 5일 청소년 축구대표팀 우루과이 2대1 역전승. 축구 잘했네. 미극이 귀순. 충성. 맞아. 미제 사건 파일들인데 보관실로 보낼 것들이야. 잘 정리해서 보관실로 보내줘. 그렇게 강 반장이 건넨 미제 사건 파일들을 확인하던 이때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되죠. 만약 꿈속 내용이 사실이라면 윤정이 곧 죽게 될 수도 있는 상황. 오늘 마치고 뭐해? 실은 이따 웨딩드레스 입으러 갈 거거든. 나도 갈래. 같이 가자. 안 돼요. 신랑이 결혼식 전에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 보면 불길하대. 재미있는 일 없었어? 꿈 말이야. 꿈이 뭐? 나 꿈 따위 안 믿어. 오늘 축구 우루과이전 어떨 것 같아? 만약에 혹시나 한국이 2대1로 이기면 내가 박수 선수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꿈이 사실이 아니길 믿었지만 너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준다고. 태경이 시장이요. 지금 적기가 넘어와서 공수경 건데 어딜 가요? 중공력 귀순한 거라고요. 윤정에게 갈 수 없자 지환은 사건 파일 속 용의자 강영철이 있는 건설 현장 도박장으로 향하는데 여기 강영철 씨라고 있습니까? 어이 강씨 벌써 손 터는 거야? 강영철! 얘는 감당까지 간다고 했잖아. 잠깐만요. 하지만 지환이 만든 이 상황은 오히려 윤정과 강영철을 마주치게 했고 때마침 놓쳤던 강영철을 발견한 지환. 피 묻은 가방을 가지고 도망치는 강영철의 모습에 화장실로 달려가 보지만 결국 윤정은 목숨을 잃게 되고 지환은 엄청난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목을 칼로 구웠어요. 살해당한 겁니다. 윤정의 장례식이 끝난 후 범인으로 붙잡힌 강영철. 왜 시켰어? 그리고 알게 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 아버지. 고마워. 아니야. 난 안 죽었어. 안 죽였다 승범아. 바로 아끼던 제자 승범이 강영철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죠. 선생님,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닐 거예요.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선생님. 내가 꼭 밝혀낼 거예요. 우리 아버지 범인 아니라는 거. 그리고 진짜 살인범 내가 꼭 밝혀낼 거야. 한편 2015년의 미성고.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다 화재 때문에 그러지. 정 선생, 우리 학교 재단이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강당에 불이 나서 애들이 다 1983년 10월 18일 갑작스러운 강당 화재로 학생 49명이 사망한 사건. 지금 강당은 화재 이후에 새로 지은 강당이에요. 근데 그렇게 큰 사건이 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거죠? 당시에 국가적 행사가 있었잖아요. 가깝게는 86 아시안 게임, 멀게는 88 올림픽. 화재 사건을 쫓던 중 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서윤정 선생 반 아이들이에요. 분명히 봤어요. 윤정의 죽음과 화재 사건에 대해 의문점이 깊어지던 그때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강반장. 윤정이와 반아이들이 며칠 사이로 죽게 되는 걸 나는 꿈을 통해서 먼저 보았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그 꿈은 1983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한편 사무실로 돌아와 윤정의 사건과 강당 화재 사건의 관련성을 찾아보던 건우. 첫 번째 피해자 서윤정, 날카로운 흉기의 경동맥 자상. 2차 사건 피해자 윤선경, 83년 10월 22일 서윤정과 똑같이 경동맥 자상. 4차, 5차, 9차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살해당했어. 강당 화재와 남서부 사건 모두 현장에서 방독면 발견. 자범인 강영철이 정말 이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 범행 장소는 우리 학교와 매우 가깝다. 이 길로 빠져나갔으면 학교에 숨어들 수도 있겠다. 5차 살인사건 84년 3월 31일 5차 사건 이전에 강영철은 이미 사망했어. 백지환, 강영철을 찾아가. 현장에 있었는데 범인이 아니라면 목격자가 분명해. 꿈속 건우의 말에 지환은 강영철을 찾아가고 그날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뭔가 톡 쏘는 게 약간 달게 느껴지는 그런 건데. 이때 범인에게 당한 윤정이 튀어나와 강영철을 붙잡았고 그렇게 그는 범인으로 몰렸던 것이었죠. 얼굴 말씀인데요. 그게 좀 이상한 게 까만 가면 위에 안경을 쓴 것 같기도 하고. 방독면이면 말이 되겠네요. 시간은 흘러 화재 사건 당일. 곧 강당에 화재가 발생할 것이다. 놈이 이곳에 나타날 것이다. 반드시 오늘 놈을 잡고 말겠다. 강당한 환풍기로 새어나오는 정체 모를 가스. 화재까지 일어나며 아이들은 혼란에 빠지는데 때마침 나타난 지환으로 인해 아이들은 강당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그렇게 아이들이 모두 생존하며 바뀌게 된 미래. 미래가 바뀌었어. 막았구나 백지환. 과거와 미래 두 시공간이 겹쳐지는 느낌이 강당한을 맴도는데 놈이 버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 방독면이 보인다. 놈은 잡지 못했지만 아이들의 죽음은 막았다. 놈의 목적이 뭘까? 이곳에 건우가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 지환은 시계에 윤정과의 결혼 반지를 걸어두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그렇게 32년 만에 지환의 반지를 발견한 건우는 지난번 소원에게 제대로 하지 못했던 데이트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는데 지방에 볼 일이 있어서 이제야 올라가는 길이에요. 백지환 선생, 강당 화재를 막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보고 싶어요. 오늘 서울에 언제 도착해요? 나 요리 진짜 잘하는데 식사 같이 할까요? 소은 씨? 저 먹는 거 잘해요. 하지만 아직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었죠. 다음 날 소원을 기다리다 잠든 건우에게 들려오는 소식. 실종된 운전자 정모 씨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로. 바로 어젯밤 소원의 자동차가 추락한 채 발견되었고 소원은 실종 상태라는 것. 남양주소에서 자료가 하나 왔어. 블랙박스에 용의자 차량이 찍혔는데 조회번이 도난 차량이었고. 뭐야 미친아. 방독면을 쓴 남자는 보란듯이 블랙박스 앞에서 소원의 목을 그어버리고 방독면 30년 전에 놈을 잡았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건우와 함께 보고 있었던 지환. 서윤정 선생님이 전에 저 빌려주셨었거든요. 2차 사건 피해자 윤선경. 저희도 서윤정 선생님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2000년도면 몇 살이지? 30대 중반인가? 야, 결혼도 했겠다, 그치? 그니까. 이 새끼야! 개새끼야! 맞아, 죽여야 돼, 이 새끼야! 저 친구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이 새끼 이거 살인자 아들이잖아요. 승범이 아버님은 지금 누명을 쓰고 있는 거야. 다른 친구들한테도 전해. 내가 보증한다고.
조금 뒤 지환은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날 과학실로 향하는데 좁고 더운 과학실 캐비넷 안에서 놈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은 절대로 놈을 놓치지 않겠다. 너야? 아까 쪽지 보낸 게? 이거 무슨 냄새야? 갑자기 새어나온 가스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범인이 성경의 목에 칼을 들이밀던 이때 하지만 성경은 이미 범인에게 공격당한 뒤였고 지환은 도망가는 범인을 쫓기 시작하는데 현주까지 위협하던 범인은 지환의 눈을 피해 밖으로 탈출하고 행사에 몰려든 사람들 사이 몸을 숨긴 후 흉기를 캡슐 안에 넣어버리며 진범을 찾을 수 있는 증거물은 땅속 깊이 묻히게 되죠. 그리고 어이없게도 용의자로 몰리게 된 지환. 이 방독면 당신 책상에서 나왔어. 누가 찍어서 빨리 연행해. 어디 가서 제대로 조사하자고. 미래의 소원까지 이룰 수 없던 지환은 경찰들과 추격전을 벌이는데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건우는 이번 소원의 사건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죠. 소은 씨 사건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다른 방독면 살인 사건과 좀 다릅니다. 이번 소은 씨를 죽인 놈은 30년 전 그놈이 아닙니다. 만약에 30년 전에 누군가 놈을 잡을 수 있었다면 그리고 밝혀지는 강반장의 정체. 아니 진짜 미친놈들 아니에요? 어떻게 선생님 보고 범인이라니. 오늘 그놈이 윤정이를 죽인 진범이야.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범인이 아니란 거잖아요, 그쵸? 그래, 강당에 불을 지른 것도 놈이고 성경이는 실패했다. 선생님은 그걸 다 어떻게 아세요? 말해봐지 믿지 않겠지만 내가 실패하면 네가 잡아줘라. 이날 이 여자의 죽음을 꼭 막아줘. 이 차가 바로 정소원 앞을 가로막았던 그 방독면 차야. 새벽에 여주 강천 면사무소 앞을 지나갔어. 한편 태수의 도움으로 범인의 위치를 파악하게 된 건우. 반개 교차로에 CCTV가 있는데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이 지점을 지나가지 않았어. 아직 거기 있다는 소리지. 사실 범인은 소은을 죽이지 않았고 어딘가로 납치해 가둬두고 있는 상황이었죠. 기지를 발휘해 그곳을 빠져나온 소은은 건우에게 전화를 거는데 정말 소은 씨 맞아요? 네, 저예요. 거기 지금 어디예요? 모르겠어요. 골장 같은데? 소은 씨! 소은 씨! 멀리 터널이 보여요. 계속 클락션 울리면서 가고 있어요. 아직 안 들려요. 소은 씨 침착해요. 가까이 오지 마. 이때 방독면을 벗어 얼굴을 보여주는 범인. 도대체 왜? 뒤늦게 소원을 발견하지만 갑자기 끼어든 차에 결국 소원은 목숨을 잃고 건우 또한 지환처럼 엄청난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미래에서도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지환도 눈물을 흘리는데 현주, 빨리 타. 우연히 생물 선생님의 차를 얻어 타게 된 현주. 담임 선생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무서워요. 너 범인 얼굴을 본 거야? 방독면을 쓰고 있어서 못 봤어요. 하지만 현주 너 봤지? 한편 소원의 유품을 확인하던 건우는 그녀의 전화가 걸려온 번호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압수한 폰번호예요? 그래,
그때 그 장기밀매업자 대포폰. 소은 씨가 용의자 압수품으로 나한테 전화한 거란 말이야? 압수품을 제일 처음 가져간 사람은 강승범. 제대로 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강 반장의 집으로 향한 건우. 현주, 나야. 역시 아직인 건가? 최현주. 알았어. 또 전화할게. 이때 과거가 바뀌며 현주의 사진이 사라지는데 바로 승범과 결혼 후 살해되었던 현주가 학생 때 범인에 의해 목숨을 잃었던 것이었죠. 반장님 이 번호 잘 아시죠? 뭔가 알게 됐군. 범인은 방독면이 아닌 모방범입니다. 때마침 건우의 앞에 나타난 승범. 소은 씨를 왜 납치했어? 이 녹음기 백지환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주신 거야. 선생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어. 두 남자가 30년의 세월을 건너 꿈을 꾼다니. 그런데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지. 네가 내 앞에 나타난 거야. 서윤정 선생님을 똑같이 닮은 정소은도. 12년 전 내가 다녔던 학교에서 타임캡슐 개봉했지. 그 안에서 칼이 발견됐어. 그 칼에는 범인의 혈흔이 남아있었지. 칼에 남은 지문으로 범인을 밝히는 건 시간 문제였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내는 납치당했지. 범인은 그 칼과 아내를 교환하자더군. 그렇게 승범은 범인에게 순순히 칼을 넘겨줬지만 끝내 현주를 죽인 범인은 그 이후 영영 사라져 버렸고 다시는 놈을 찾을 수 없었지. 나는 그날 정소은을 따라다녔어. 놈이 살아있다면 그 자리에 분명 나타날 테니까.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 과거에 백지환 선생님이 방독면을 잡아주기만 한다면 현주도 살아 돌아올 수 있어. 과거를 바꾸기 위해 그날 범인이 되기로 결심한 승범. 난 선생님에게 방독면이 정소은을 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어. 너의 꿈을 통해서. 그럼 너와 선생님이 절대로 방독면을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겨우 그런 바보 같은 이유 때문에 소은 씨를 죽인 거예요? 그건 사고였어. 죽었다고 믿게만 하려고 했다네. 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놈을 흉내냈다? 현주가 돌아올 것 같아서? 하지만 똑바로 봐. 당신 때문에 바뀐 과거를. 현주는 돌아오지 못해. 아직도 선생님이 널 보고 계신가? 선생님, 꿈에서 깨어나면 과거의 날 죽이세요. 선생님, 학교에 가신 뒤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가지 마세요, 선생님. 이때 경찰들이 몰려오고 내가 불렀어. 결국 자신이 한 행동이 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승범은 꿈에서 깨어나면 과거의 날 죽이세요. 하지만 현주를 살리고 방독면을 잡기 위해 학교로 향한 지환. 손님이 오셨어. 가스가 퍼지자 방독면을 쓴 범인이 드디어 나타나는데요. 그렇게 방독면을 벗긴 지환은 생물 선생님의 얼굴을 확인하게 되죠. 윤정이 왜 죽였어? 기분 좋아지는데 꼭 필요한 재료들이거든요. 생물 선생님, 과학실 약품에 손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왜 불을 질렀어? 학생들 중에도 아는 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몰래 과학실에 있는 화학약품에 손을 대는 것을 안다는 이유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생물 선생. 혼자 오시면 어떡해요?
넌 가서 현주 찾아봐. 현주가 여기 있어. 죽을 운명이었던 현주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생각했지만 선생님! 선생님! 승범아 피해! 지환이 던진 화학약품을 씻어내기 위해 밖으로 뛰쳐나가는 생물선생. 지환도 그를 따라 옥상으로 향하는데 백지환 선생님 때문에 나 학교 잘리겠어요. 이때 지환의 머릿속에 스친 꿈속 낙내기사. 그렇게 마지막 힘을 다해 생물선생을 기둥에 묶어놓은 지환. 끝내 지환은 방독면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었던 생물선생을 처리하지만 선생님!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승범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생을 마감하게 되죠. 선생님 좀 떠보세요. 지환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끝이 난 건우의 꿈. 하지만 방독면 사건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변화시켰는데요. 형 여기서 뭐해요? 그러는 동생은 미슈. 미래가 바뀌며 건우는 형사가 아닌 서경고의 교사가 되어 있었고 죽어있던 소은까지 다시 나타나죠. 어제 밤새 시험 출제하다 깜빡 과학실에서 잠들었지 뭐야. 나 외박 큰 거 티나? 음악은 이번에 실기로 본다며? 좋겠다. 음악? 과거 지환처럼 음악교사가 된 건우. 그리고 이 학교엔 또 한 명의 반가운 얼굴이 있었는데 야만 너 엎드려. 엎드려. 강 선생님. 바로 지환을 따라 선생님이 되어 현주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승범이었죠. 네. 엄마 왜 서 있어 인마. 네, 내일 보러 갈게요.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은 지환과 윤정처럼 신혼집을 보러 오는데 여기 살던 사람들이 그냥 다들 잘 돼서 나갔어. 아유 이제 참 좋아. 아이 좋아. 신혼집을 구경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이때 건우 씨 가슴이 먹먹해. 이거 옛날에 언젠가 미리 본 것 같아. 왜 이러지나? 사람은 죽는 순간에 다음 생에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있대. 그런데 망각의 강을 건너게 되면 금방 다 잊어버리고 만대. 서윤정 씨 아니세요? 나도 옛날에 경찰 되는 거 꿈이었는데.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모습 이대로 태어날 거야. 지환 씨가 나 알아볼 수 있게. 다음 생에 어디 있더라도 내가 꼭 찾아낼게. 나랑 결혼해줘. 그렇게 32년 만에 못다한 사랑을 이룬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영화 시간이 탈자는 끝이 납니다.